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세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자, 세 분 소개해드리죠.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예, 드릴게요. 예, 드릴게요. 전국이 속이 타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일정을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오늘은 이준석 최고위원이 못 나오시고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정의당의 정책위의장 맡고 계십니다. 박원석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세 분과 함께 일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뭐 계속 뭐 지난주에 사실은 뭐 서초동 갔다 왔고요. 네. 그 후로는 이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거의. 네. 사실 뭐 이제 서초동과 광화문에 또 이렇게 또 의견이 좀 다르신 분들이 많이들 모이셨었어요. 근데 이해는 가요. 네. 공천 내년 4월에 공천인데. 아니 그 가야지, 공천 서초동. 문제가 아니고요. 에? 지난주에는 조금 알지? 제가 다른 경험을 한 게 네. 그 전주에는 저녁에 끝나니까 서초동이 문 연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광화문 할 때는 맨날 끝나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죠. 모여가지고 뭐 뒤풀이도 하고 이게 네네네. 문화였잖아요. 근데 지지난주에는 문 연 데가 없어가지고 먹으려고 해도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가보니까 쫙 문 다 열었어요. 아. 서초동 뒤에 서초역 뒤쪽이며 대목인데. 교대가 앞이면 대목이죠. 문을 다 열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뒤에 맛있는 데 많거든요. 교대하고 서초 사이 그렇죠, 골목에. 그렇죠. 거기에 뭐 집집마다 다들 꽉꽉 차더라고요. 여기 또 지역 상권이 또 그런데 오늘 또 그 자유한국당 서초 의원이 그 주민들을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는 곳에서 뭐 하는 짓이냐 못 살겠다 이거 너무 민폐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가요. 아시겠지만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에는 네. 문을 안 여는 동네예요. 원래 깜깜하고 원래 그 주택가거든요. 네. 주택가랑 같이 있죠. 그러니까 주상 그 주택가의 1, 2층에 이제 식당이 있는 이런 동네인데 지난주에는 진짜로 1, 2층이 줄 서서 있는 거예요. 문전성시. 웬만한 시대.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 분들한테는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항상 예. 집회를 하면 솔직히 이제 집회하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가 오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시끄러우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서초동 거기가 집회하기 천혜의 장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면은 앞에 산 있고 대검찰청, 대법원, 법원들이 있고 주택가가 보면 예전에 그 정보사 뒤쪽에 네네네. 고급 빌라 단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설해마을 넘어가는. 네네. 거기까지 가야 주택가가 있지. 사실 주택가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주민 생활에 거기 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주 뭐 피해가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 상암 요 MBC 앞에서 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상암 아파트는 난리죠. 그렇죠. 시끄럽고. 그렇죠. 근데 예.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날 제가 거기 서조산업 출신이어가지고 군 생활을 그죠. 그쪽 질이 잘합니다. 저기가 있어요? 정보사? 예. 오 핵심. 제가 육군병장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끝발이 네. 거기 아무나 배당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봐서 갔어요. 시험 봐서. 아니 시험 봐도 거기 네.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나운서병 시험 봐서 간 거라. 예, 좀 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국정교과서 사실 그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희 댓글이 이준석 의원이랑 이제 두 분이 항상 왜 2대1이냐 네. 이런 댓글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 의원이 못 오셔가지고 반대로 2대1로 오늘 약간 모셔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요. 예. 근데 뭐 어차피 뭐 윤준석 의원하고 저하고 두 중 항상 정리될 거예요. 총선 전에. 총선 전에. 모르긴 뭐라도 합당을 하면 정리돼야지. 한 당에서도 둘이 나오고. 이번 기회에. 야, 자신감 표현인데 뭔가 지금 뭐 그냥 언제는 됐어요? 만나 보다. 요거 다음 주에 이준석 의원 오시고 다시 네? 한번 요 얘기는 그렇지 해보도록 않겠어요? 하고요. 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예. 건데요.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네. 정경심 권리 행사인가 수사 방해인가? 이거 참 어렵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수사를 이제 검찰 수사를 대응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죠. 법원 재판이 훨씬 쉬워요. 왜냐면 어. 법원 재판은 기록에 다 나와 있고 오픈된 장소에서 검찰이나 저 변호인이나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예. 판사님 앞에 이제 판단을 받으러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 수사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검찰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나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나는 어디까지 불어야 되지? 그 고민을 계속 공과 스톱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그런데 새로운 수사 대응 기법이 나왔어요. 어허. 칭병 수사 지연 신공이라고. 지금 이제 몸이 안 좋다. 엄청난 신공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소 열람을 오래 한다. 네.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아파가지고 조사를 못 받겠다. 그게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그 피의자의 권리잖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불법이라는 말을 안 쓰고 권리 남용인가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건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저 아파서 오늘 조사를 못 받고 그만 가겠습니다. 할 수 있죠. 몸이 아프다 어쩌고 조사 받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은 임의 수사거든요. 네네네. 내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안 나가고 버티고 집에 가고 이러면 검찰이 강제 수사를 바꿔서 체포영장으로 잡아오는 겁니다. 네. 그때는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임의 수사인 상태에서는 아프면 집에 갈 수도 있고,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요. 내일 입원해야 되는데요. 모레 갈 수도 있습니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변호인과 그렇죠. 검찰이랑. 네. 그리고 조서 열람 시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다만 그게 피의자의 법적인 권리는 맞는데 어느 정도 선에 넘어가면 이건 단순히 피의자의 방어권은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기보다 수사 방해까지는 모르겠고 수사를 지연하기 위한 지연. 피의자의 권리 남용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네네. 변호사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그만두는 전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픈데요? 나 입원해 모르고 조서 보고 또 보고 2시간 조사받고 6시간 열람하고 해보고 싶다. 해보신 적 없죠? 해본 적 없죠. 그 정도는. 그쵸? 저도 자신 없어요. 감히 검찰 앞에서. 왜?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서 오래 받다가 엄청 비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장이 무슨 법을 이용하는 거냐? 4시간 조사받고 6시간을 봐? 예? 그렇죠. 아니, 사실 그 그때 박근혜 이틀- 전 대통령도 지금 조서열람 시간과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엄청 기억을 많이 합니다. 본다. 왜 예. 이렇게 많이 보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 정경심에서 더 봐요. 비율로 따지면 사실. 근데 그 지금 이제 익숙지 않은 법률 네. 용어들이 요즘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두 분이 이제 법률가시니까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조서라는 게 검찰이 조사한 거를 적어놓은 서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가 말 안 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보는 거가 이제 조서를 이제 열람하는 검토한다고 거죠. 열람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의 양이 많을수록 봐야 될 것도 많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예. 조서라는 게 그 말한 걸 그대로 녹취록처럼 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뭐 질문은 못 고치죠. 그렇죠. 근데 답변한 게 내가 말한 대로 꼭 기재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녹취를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얘기한 거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음. 내가 한 5분 얘기한 거를 한 몇 줄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뉘앙스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엄청 많죠. 네. 근데 그거를 어. 잘 고쳐주느냐? 물론 뭐 고쳐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시 작성해주면 괜찮아요. 네. 조서가 깨끗한데 네. 이렇게 그어가지고 음. 밑줄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쓰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앞에서 얘기한 얘기가 보여요. 앞에가 보이고 작작 이렇게 두 줄로 그어가지고 밑에다 쓰면 사람들의 심리가 밑에 쓴 것보다 위에 걸 먼저 보죠. 그렇죠. 지워진 게 보이고.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조서 작성이 굉장히 예민한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저는 김태현 변호사가 변호사인데 저런 얘기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서 열람 시간이라든지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뭐 이틀 조사하고 35시간 봤다 했는데 네. 저는 보는데 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요. 음. 내가 말한 게 이게 아니다. 그거를- 내가 말한 건 취지는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정, 이렇게 고쳐달라. 정정 그렇죠. 요구. 근데 그 정정을 음. 대부분 뭐 검사나 아니면 수사관들이 네 알겠습니다. 수정 잘 안 해줘요. 어. 잘 안 해줘. 그럼 당신 쓰고 잘해주는데. 싶은 대로 써십시오. 아니 물론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잘해주지. 왜안 해줘? 예민한 너 경우는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럼 그대로 쓰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손으로 써요. 정경심 네. 교수도 그 변호사랑 대동해서 지금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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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한데 근데 두 분은 변호사긴 하지만은 피의자로 조사 안 받아봤죠. 안 받아봤죠. 네. 저는 이제 여러 번 유경험자가 나오셨어요. 수경이 예. 지는데요, 여기서? 유경험자가 나오셨어요. 저는 예, 예, 여러 번 예. 받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조서를 쓰잖아요. 근데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대충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묵비하는 경우들도 많고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검찰은 이게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의자로서는 꼼꼼히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우리 그 현 변호사 얘기한 대로 내 입에서 나간 얘기를 그대로 녹취 풀어 쓰는 것처럼 써놓지 않고 그걸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예. 요약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 음. 때문에 꼼꼼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 그 열람 시간이 좀 길어졌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뭐 이걸 이제 수사를 지연하려는 고의적인 어떤 그 피의자 자기 방어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물론 조금 이례적인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첫날은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날인도 안 하고 네. 그리고 다음 날 출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2차 출석해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 조서 열람에 썼기 때문에 두 번째 소환에서는 사실 뭐 2시간 반인가밖에 그렇죠. 사실상 예. 조사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차례 소환을 했는데 실제 그 시간이 뭐 10시간이 채 안 된다 그러죠. 이제 지금. 보통은 예. 그날 진술한 거 그날 다 보고 가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죠. 나서 예, 이제 예. 뭐 날인하고 가고 그리고 다음 날 두 번째 와서 또 조사하면은 그날 또 보고 이 날인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첫 번째 조사 받고 몸도 안 좋은 면이 있었는데 이 변호사 대동을 하긴 했지만 이 일종의 이제 이 조사에 대비한 신문에 대비한 전략을 수기하기 위해서 이 날인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나가가지고 꼼꼼히 읽고 나가서 날이 났던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이제 방어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뭐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예. 이제 비난은 할 수 있겠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왜 이렇게 조사를 받냐, 이 검찰 수사 방해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안할 수도 피의자가 있는 거지.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수사 과정에서는 날인을 거부하는 것이고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증언을 거부하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어찌 보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행사하는 거를 권리 남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과잉 수사도 하는 거나 똑같지 뭘. 어차피 수사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 아니, 아까 근데, 예. 들어보세요. 나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예. 방송국 서버실 가면 다 나오지 않나? 찾을 수 있지 않나? 어떤 거요?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저 조서 많이 받더라도 민주당에서 논평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나 기억을 못 하겠네. 이거 찾아보고 있을 건데. 예? 홈페이지가 찾아봐요. 찾아볼까 봐. 분명 있을 거예요. 민주당 논평. 제가 기억에 네. 저 수사를 지원하는 거 아니야.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똑같죠. 대법원장이건 정경심 경우 똑같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로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당연히 권리를 행사한 건 맞아요. 음. 다만 그게 너무 이제까지 없었던 이례적이고 그렇죠. 어떤 변호사도 이렇게 할 거라고는 사실은 아주 큰 공안 사건 뭐 예를 들면 예전 이석기 의원 내라는 뭐나 이 정도의 큰 공안 사건 아니고서는 예.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방어권을 이렇게 써볼 수 있는 자신 있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약간의 수사 지연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약간의 권한, 그러니까 권한의 남용이라는 게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적절한 수사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수사받는 조국 장관 측 그다음에 민주당도 뭐라고 그래요? 검찰권의 남용이다. 과잉 수사다. 똑같은 겁니다. 그건. 제가 비판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비판은 똑같은 거예요. 권리. 검찰도 검찰권 행사하는 거고 피의자도 피의자 권리 행사하는 거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상식의 기준 넘어서기 때문에 남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피의자의 권리를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과잉 수사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비단 거지 뭐. 그 정경심 교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조국 장관의 동생 예. 도 지금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이제 심사 연기 요청을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법원이 수용을 안 했습니다. 법원이 수용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더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저는 사실은요. 근데 이 뉴스는 그러니까 뭐 11시간 조사를 하고 실제 조사는 2시간밖에 못 했다. 뭐 밥 먹는데 1시간 썼다. 이거는 딱 조사하는 그 조사실 안에서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왜 이런 뉴스를 어쨌든 검찰이 정보를 준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뭐 검찰이 안 주면은 누가 알 수가 없어요. 네. 본인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아마 수사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 아니면 그 다음에 조사 우리 다 못했다 할 거 많은데 다음에 또 나와야 된다. 어쨌든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피의자도 검찰이든 경찰에 여러 번 나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누가 거기를 자주 가고 싶겠어요? 그럼요. 사실. 한 번이든 예. 빨리 가서 끝내고 싶지 네. 여러 번 가서 이거를 뭐 지연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끝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물어볼 게 정해져 있어. 예. 네, 우리가 내가 만약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면 어디까지 물어봐야 이게 끝나는지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뭐 본인도 가지만 변호인도 대부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수사를 지연한다고 해서 수사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일각에서는 이걸 뭐 이런 조사를 여러 번 하면 뭐 불구속한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저는 아마 뭐 그다음에 뭐 이걸 뭐 수사의 패를 본다 정보를 본다 아니 그거는 수사를 하면 증거를 제시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네. 물어볼 수가 없고 네. 그거 안 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음. 그다음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끝나고 와서 뭐 대책을 만든다. 지금 수사하는 내용은요 이미 공소장도 동생 공소장도 나왔지만 언론에 보도된 거 이상이 없어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아마 요약해서 물어본 어떻게 정도가 아세요? 많아. 아니 이번에 공소장도 보면 네. 그 대부분 공소- 네. 언론에 나온 내용 그대로잖아요. 네. 네. 벗어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공소장 네. 얘기는 지금 공소장 보시면은 정경심 교수하고 공모 관계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소장은 그동안 언론에 있었던 뻔한 얘기, 음. 뻔한 얘기예요. 예. 그 공소장에 닿으면 정경심 교수는 해피한 겁니다. 사는 거예요. 아 문서위조 정도로 무슨 영장 나오겠어요. 뭐 좀 사건은 중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 핵심은 사모펀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범동 씨 저 공소장에다 사모펀드에 관한 건데 없어요. 공모관계 하나도 뺐어요. 왜 뺐을까요, 검찰이? 없어서 죽어도 못 찾겠다. 예. 그런 거라면 정경심 교수 살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거 아니에요. 검찰 그러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범동 씨가 먼저 구속 기소되기 때문에 예. 공소장에 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법사위원회 풀이 안 돼도 결국 피고인인 조범동 씨가 받아보니까 피고인의 변호사들끼리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일 궁금한 게 뭘까? 범동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안에 들어가서 접촉도 안 되는데 제일 궁금하죠. 예. 나와의 관계들 뭐라고 설명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걸 검찰에 패를 까겠습니까? 뺐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건 아마 공모관계에 있는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본시장법에 있는 부정거래하고 주가 조작에 관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건 왜 그랬을까? 아마 정경심 교수 조사 때문에 그럴 거고 정경심 교수 조사하고 나서 정경심 교수를 그 부분에 대한 기소를 하면 그러면 아마 조범동 씨한테 그 추가 기소할 거예요. 저 그게 또 말은 태클인 뭐냐면 거죠. 이제 단순히 공모를 안 붙였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많은데 뭐 내부정부 거래, 뭐 허위 주가 조작 뭐 이게 많은데 예. 지금 나온 거에는 보면은 이제 공시 잘못했다는 거하고 뭐 부정거래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전제는 뭐냐면 이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사실은 정경심 교수하고 오촌 조카를 관계했을 때 공모 관계를 떠나서 예. 누가 더 많이 관련됐겠느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오촌 조카 누가 가장 이제 주범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공모냐 아니냐를 떠나서 범죄 행위, 그러니까 이 어쨌든 사모펀드에 관련된 주범, 어쨌든 큰 틀은 오촌 조카예요. 예. 거기에 만약에 5가지 중에 2가지가 공모인지 3가지가 공모인지 아니면 뭐 1가지가 공모인지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모라고 기재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오촌 조카가 뭘로 기소됐느냐가 중요하죠. 예. 근데 지금 얘기는 뭔가 되게 많은데 2가지만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네. 오히려 이만큼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있지만 실제로 검찰이 찾은 증거는 그거 2개밖에 없더라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요. 정경심 교수는 그 2개 중에 둘 다 걸리거나 하나만 걸리거나 아니면 아무도 안 걸리거나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보통 그 지난 이제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 안 계실 때 저희끼리 했던 얘기가 요거 10월 중순 안에 어쨌든 결론 낸다고 막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최대한 이거 빨리 오래 갈 수사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었는데 이거 대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일단 오늘 3번째 소환돼 가지고 예. 그 조사를 받고 있고 아마 한 번 더 정도 부르지 않을까. 부른다면 한 4번 정도. 예. 예. 근데 이게 뭐 무한정 길게 가져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비판하고 또 이 보수 쪽에서는 보수 쪽대로 비판을 해요. 그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황제 수사 받고 있다, 뭐 등등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그게 부담스러워서 뭐 무한정 이렇게 뭐 4차, 5차, 6차 이렇게 소환할 수는 없고 3번쯤 불렀으면 오늘 이제 그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략 뭐 거의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부르고 마무리할 수도 있고 신병 처리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정도 신병 부르지 처리에 않을까. 관한 결정이라는 건 이제 구속을 하냐 마냐의 말씀이신가요? 영장 청구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판단을 하겠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김재 변호사님? 저는 조사 좀 더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다. 왜냐하면 그건 검찰 혐의가 많다. 네, 혐의 많고 그냥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럼 뭐 하루에 조사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떡해요? 아파트 자꾸 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포토라인에 안 서는 순간 그거는 여러 번 조사가 예정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쓰기 정말 싫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마찬가지. 허위로 드디어 나온다. 찰칵 좋겠습니까? 아, 안 좋죠. 그러니까 그냥 아침 10시에 들어가서 새벽 6시 나오는 거야. 한 번만 할래 이거.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 부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변호사랑 그냥 수기하는 게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순수하게 정경심 교수 이익을 위해서는 좋은 건 맞아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계속
조사를 쪼개쪼개 짧게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사가 그렇게 되는데 이걸 수사 장기화됐다고 검찰 비판할 수 있나요? 저는 아마 몇 번 더 할 거라고 보고 아마 검찰도 예상보다는 좀 늘어나는 거 약간 당혹스럽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경심 교수가 왜 저렇게 쪼개쪼개 수사를 받을까? 좀 진지전인 거죠. 어허. 그렇게 진지전. 보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아예 아프기도 하겠지. 아니, 아픈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아프기도 예. 아니 근데 그 오늘 또 하나는 그게 있었어요. 예, 먼저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진지전의 의미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그거 검찰의 폐위 좀 볼 수 있다. 아무래도 그날 가서 그날 다 화살을 맞는 것보다 네네. 일단 맞고 집에 와서 치료하고 치료를 좀 화살 하고. 뽑고 또 예. 가서 또 맞고 이게 훨씬 나은 건 맞거든요. 사실은 사실 그렇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일단 방어 전략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길게 끌고 외곽에서 서초동 집회와 남편인 조국 장관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우리나라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 여의도의 문제를 여의도에 해결받다가 서초동 가져온다, 이거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가져온 서초동의 문제는 일단 서초동에 온이상 서초동에서 끝나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초동의 문제를 다시 여의도로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면 이 진지전을 굳잡고 버티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살아날 길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성공하는지 모르겠으나 휴민트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 불구속을 검토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예전에 무조건 요거는 이제 내부 정보를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이 좀 듣고 오신 거네요. 아니, 뭐 휴민트는 언론에 해야 되는 거 뭐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언론에 그게 나왔는데 에이 뭐 이랬는데 약간의 확인을 해봤더니 검토는 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불구속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게 과연 더 좋은지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약간 정부적인 판단이 좀 들어간 단계 같아요. 예. 사실 그 오늘인데요. 그 이제 우리 오늘 녹화가 화요일 하루 이제 평소보다 늦어졌습니다만은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가 있죠. 알릴레오. 거기에 그 정경심 교수 자산 관련 김경록 씨 인터뷰가 나갔어요. 근데 오늘 또 검찰이 이분이 예전에 근무했던 그 지점을 또 압수수색을 한 군데를 더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조범동 씨, 그러니까 오촌 조카한테 뭐 이거 사기당했을 가능성이 뭐 많다.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던데 권력형 비리는 절대 아니고 뭐 언론도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자기에게 사기를 쳤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변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언론을 통해서 이 김경록 씨의 그 검찰 증언이 알려지기로는 네.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한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한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랬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다. 음. 오늘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조범동한테 사기당한 거다. 펀드 문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한 거 아니다. 네. 본인이 그 동양대 가가지고 그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컴퓨터 들고 나온 거는 오히려 검찰이 증거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갔다. 이 얘기를 했고 네. 세 번째로는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검찰로 바로 들어갔더라. 자기가 조사받다가 우연히 검찰 모니터를 네, 그렇죠. 그 봤는데 내용이 있었죠. 언론에 좀 전에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이 그냥 검찰 모니터에 적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언론 믿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알릴레오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와 관련해서 그 김경록 씨가 한 얘기는 조범동의 사기를 보면은 굉장히 그림이 단순하다. 그냥 네. 사기 당한 거다. 네. 그리고 본인이 그게 약간 미심쩍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깊이 있게 파보려고 이 투자자인 척하면서 내가 한 돈 30억 있는데 펀드 가입할 수 있냐 이랬더니 이미 뭐 다 찼다 들어올 데 없다 이렇게 이제 차단을 해가지고 더 깊이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조범동이 왜 외국으로 도망갔겠냐 그거는 예.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돈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다 써버려서. 탕진했기 때문에 도망간 도피성이다. 거다.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사기쳤다는 거를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김경록 씨가 검찰에 나가서 이러이러하게 진술했다는 것과 더라. 진술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김태현 변호사님도 이분이 스모킹 건이라고 계속 말씀을 그렇죠. 하셨고 네. 그리고 그간 언론 보도를 비춰봤을 때는
정말 그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지금 언론 쪽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반대의 지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 얘기는 그 이쪽에 이제 뭐 자본시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조사하는 검찰 팀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왁구를 짜놓고 그 왁구 속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다. 바꾸라기보다는 이제 때문에 틀을 짜놓고. 이분이 저는 아마 인터뷰한 것 중에 물론 지금 이제 박원석 의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하나 또 얘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검찰에서 좀 유의미 있는 말을 했더니 바로 기자들이 알고 자기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 그렇게 진술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에서 내가 진술한 내용이 바로바로 언론한테 파이프라인들이 다 있더라.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언론에 인터뷰한 게 검찰로 들어간 거는 뭐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네. 그게 나중에 금방 언론에 나오니까 네네네. 그럴 수 있는데 검찰에서 한 말이 금방 이제 언론 쪽에 알려지고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 취재하더라. 이제 이 또 얘기는 요쪽 은어로는 이제 빨대라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빨대라 그게 그러는데. 어찌 보면 지금 국감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피의사실 공포 뭐 각서도 썼다느니 뭐 절대 없다느니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확인해 준 거잖아요. 검찰 거기 안에서 얘기한 게 바로 기자들한테 전해진다는 거예요. 풀이 된더라. 그렇죠. 예. 일단은 김태우 변호사님은 오늘 이분 직접적으로는 제가 못 들으셨다고 방송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지금 다른 그림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 여기 말한 게 다 진실이면 네네네. 검찰로 타격을 받는 건 맞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저는 스모킹 건으로 봤거든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렇죠. 왜냐면 한 2달 전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PB들 생리를 제가 잘 아니까. 네네네. 증권회사 또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알잖아요. 그렇죠. 또. 예. 또 그 돌아가는 판때기를. 예. 아니 이거 약간 뇌피셜 얘기해도 되나? 뭐 일단은 그 의견.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봤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뇌피셜이에요. 예. 제가 봤던 스킴은 뭐였냐면 검찰이 특수수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이 플리바기닝이에요. 야, 너 딱 걸렸어. 너 어떡할래? 근데 이 사람한테 플리바기닝 할 수 있어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얘다. 왜? 야, 아무리 PB가 10억. 아니 사실 한투 여의도 센터에서 10억이면 큰 돈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10억 맡겼다고 그 밤에 동양대를 내려가? 왜? 뭔가 있구만. 증거인멸이잖아요. 그 범죄를 같이 저질러? 너 증거인멸이야. 이거 하나.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모르긴 몰라. 이거 추측이에요. 이거 위험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김 씨 주변 돈이 코링커피를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한투를 그래도 뒤졌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느낌이에요. 예. 근거는 없습니다. 네네네. 왜냐면은 아니 뭐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PB들 있는 입장에서 거니까요. 보면 좋은 예. 정보가 있으면은 본인이 직접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참여 통해서 걸리죠. 많이들 해요. 네, 하는 네.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그걸 만약에 잡았다면, 어이 김, 야 너 자본시장법 위반이야. 너 어떡할래? 너 이제 여의도 바닥에서 못 있는다. 너 어떡할래? 라고 하면 술술술 나옵니다. 화이트 칼라들 약해요. 금융계 약합니다. 아 진짜 그렇잖아요, 의원님. 술술술술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판을 딱 처음에 김경록 씨 딱 얘기 보고 여기가 다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래도 웬걸? 오늘 알릴레오 안 보고 온 게 맞네, 그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그 전에 입장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스펄바겐하고 만약에 했으면 얘기 좀 이렇게 나와서 들어봐요, 인터뷰를 좀. 안 하지. 안 보고 와서 그런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라니까. 얘기 좀 들어보시니까 끝까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술술 저를 나올 거라고 애초에 본 거고 그래서 뭐 네. 피스도 갖다 주고 무슨 줄줄 맞아요. 나왔는데 예. 그 언론 보도가 검찰에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검찰에서 그게 진술한 건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알릴레오의 진술이 맞다면 검찰 진술을 완전히 밖에 나서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검찰의 진술을 결국 검찰 진술 조서를 정경심 교수 측에 부동의한다고 보면 법정에서 다시 증언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법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기존 언론에 나왔던 것보다 알릴레오 쪽 얘기를 한다라고 보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완전히 판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건 일종의 그 플리바게닝이 틀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건 실제로 그런 일들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검찰이 한투 압수수색을 치고 들어간 건 뭔가 김 씨에 대한 압박의 차원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네. 조금 주변인이라든지 이런 깨름직한 네.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서 아마 이 김 씨하고 검찰의 관계는 이건 무슨 관계라든 뭐 악어서 그러더라. 공존이라고 해야 되나. 이 플리바게닝을 놓고 약간의 의견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어쨌든 틀어진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하여튼 그 소설인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충분히 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게 얘기할 수 우리 또 있는 유튜브니까 자리고요. 얘기하지 또. 예. 저기 그 그렇게 정보방송만 많이 되려면 사실은 그게 틀어졌다고 해서 이 수사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바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냥 침묵을 지키죠.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생각하지. 김경록 씨가 먼저 알릴레오에 연락을 해와서 인터뷰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기존 언론을 못 믿겠다. 근데 이제 알릴레오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자기 진술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른 언론이 쭉 붙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 인터뷰 달라고. 네네. 이 사람도 일단 알릴로에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인터뷰 더 이상 마다할 이유가 없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이 사람 입에서 어떤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지. 다음 주면은 제가 볼 때는 요분과 관련된 거는 얼추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 관심을 갖고. 압수수색은요. 아마 이제 저는 아마 이제 검찰이 기존 압수수색을 하는 거 보니까 언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그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노트북 얘기 나왔어요. 예. 정경심 교수 노트북이 없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노트북 찾으러 갈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 노트북이 아직 거기 있겠어요. 그럼 어찌됐든지 간에 한강 속에 들어가 있든 뭐 이미 가루가 돼서 전국에 뿌려졌든 뭐 어떻게 됐겠지. 그럼 수목장으로 네. 예. 이렇게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일단은 정경심 교수 또 이제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